요즘은 학원 안 다니고는 서울대 못 가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책에서 서울대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투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읽었던 입시 관련 책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재밌었던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바로 서울대 일타 선배들의 최상위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재학생 7명의 입시 성공 전략을 모은 책이거든요. 아마 가장 최신의 최상위권 공부법을 반영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기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읽기 시작했을 때, 또 읽고 났을 때 생각이 계속 달라졌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요, 비교적 가장 최신의 서울대 입학 공부법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이 19학번부터 23학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최신의 입시를 겪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 직장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특히 그 사람들의 공부법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직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린 학생들의 젊고 신선한 후기가 중요한데, 이 책이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위권의 공부법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학과가 의예과부터 공대생, 영문과, 국문과 이렇게 다양한데, 이 학생들이 수능과 내신에서 과목별로 어떤 전략과 공부법을 써서 성공했는지 그 노하우들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문제집까지도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입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전부 다 생생하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입시의 큰 맥을 짚기에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7명의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사고, 국제고, 외고, 또 동네 일반고 출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초등 때부터 중등, 고등을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해왔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학원의 도움을 받았고, 언제까지 독학을 했고, 그런 12년간에 걸친 과정을 쭉 이렇게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요즘 입시는 잘 모르겠다, 그런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하고 생생하게 감을 잡기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이제 꼭 읽어보시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부법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3 때까지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이거는 문과나 이과 구분 없이 여기 나온 학생들이 모두가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상위권인 이 친구들의 특징이 중학교 때까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다. 엄마하고 도서관에도 자주 다녔다고 하고요. 특별히 인상적인 건 독서록을 작성을 해서요, 읽은 책들을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 그런 점들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이 중3입니다. 중3 이후부터는 이제 입시에 전력 투구해야 되니까요. 또 엄마들이 관심 많은 거예요. 서울대 간 애들은 그럼 과연 어떤 책을 읽었을까? 여기 이 친구들이 좋아했던 책도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때 마법천자문, 과학공화국 시리즈 읽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마법천자문은 저희 집에도 있고 과학공화국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문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는 싫어해요. 안 읽고 있습니다. 환불도 이제 안 되는데 약간 망한 느낌?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좀 수준이 되게 높아져요. 중학교 때 읽은 책으로 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칼 세건 코스모스, 이런 책을 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의 문해력과 독서력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시간 없다고 해서 책을 등한시하지 않았고 계속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를 해나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문과랑 이과 구분 없이 한글책뿐만 아니고 영어 원서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우리 때랑은 달리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요,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걸 넘어서요, 멋진 신세계, 제인 에어, 죄와 벌, 이런 걸 원서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서울대 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적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애들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얘가 마음 놓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몇 년 남지 않은 거죠. 너는 왜 이런 어려운 책 안 읽냐 이렇게 애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준에 맞게 해야 되죠.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서울대가 아니고 또 모든 서울대 간 학생들이 이 학생들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학 선행을 굉장히 빡세게 했다. 선행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선행을 안 하는 집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가 선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선행을 할 경우에는 뇌가 망가진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과도한 선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저희 애는 선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따위의 의견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도 실제로 서울대 입학한 이 책의 공저자 7명이 모두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학 선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이 학생들은 한국 그 정규 교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포식자들이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은 정규 교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흡수할 자질과 바탕이 된 친구들이니까 선행에 효과가 있었던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행의 정도가 이 친구들도 환경마다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진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다 끝내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도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는 그냥 한 학기, 1년치 예습 정도만 하다가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책에서 서울대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고등학교 수학의 전 과정을 다 끝냈다. 이 점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공통 수학뿐만 아니고 수원, 수토까지 다 끝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대충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고 완벽히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끝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 학생들은 선행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이미 수능을 봐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고3 정도의 수준을 이미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판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다.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의대 다니는 한 친구가 진짜로 인상적인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수학 선행은 반드시 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작 고등학교 들어가면 할 게 많아서 사실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이게 이 학생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다. 좀 떡잎부터 남다르다. 엄마 눈에만 말고 객관적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언을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친구가 해주는 조언인데요. 수학 선행을 할 때는요. 문제집 한 권으로 일단은 진도를 쭉 빼는 데 집중을 하면서 계속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래요. 그리고 대신에 그 전에 맞췄던 부분의 심화를 선행하는 동안 병행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으로 선행을 하고 있다면 선행을 나가면서 심화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행인 6학년도 성실히 해줍니다. 공부할 거 많죠. 이런 식으로 선행과 선행의 심화와 현행까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면서 이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예습과 복습 그리고 반복의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공부법이다. 또 사실 고등수학은 대부분이 중등수학의 심화거든요. 그래서 중등수학을 놓쳐서는 고등이 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중등을 완벽하게 심화 과정까지 이해했다면 사실 고등 과정은 좀 쉽게 저절로 된다. 이것도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책에 서울대 나온 아이들의 특징은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공부법을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유명한 학원이나 혹은 동네에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소그룹 학원 같은 곳을 꾸준히 다니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적절히 활용을 했고요. 학원 안 다니고 서울대 간 케이스는 이 책에는 없어요. 요즘은 학원 안 다니고는 서울대 못 가나? 저희 때는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면은 늘 교과서 위주로 수업 시간에 충실히 공부.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본인들이 받은 사교육을 비교적 많이 자세히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공개하는 김에 그럼 학원 이름도 다 시원하게 까고 고액값에 받았으면 그런 것도 넣고 선생님 연락처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그게 좀 아쉽죠?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원인가? 저 학원인가?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조금 보내봐야 되나? 사실 이 책은요 성인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자들이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좀 학생다운 천진함 같은 게 좀 글에 묻어나요. 예를 들면은 나 자타공인 최우등생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을 거쳐
서울대 의대생이 됐지. 내 꿈을 이룬 감격,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식의 천진함.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막 형광펜을 쳐가면서 이 선배들의 공부법을 읽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한국 입시를 이제 가장 잘 알고 최근에 거기에서 성공한 이들의 후기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 그리고 얻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책을 보시고 괜히 이제 비교하면서 아이를 닥달하면 안 된다는 거. 사실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이 혼자 급해졌어요. 특히 수학 선행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너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졌는데 문득 우리 애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엄마인 나 혼자 전력 질주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그럼 안 되죠. 입시에서 뛰어야 되는 건 본인인데 엄마가 막 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만 주의를 하면서 보신다면 뭐 초등학교 9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